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어가는 밤, 마음을 어루만지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계절이 왔습니다. 낙엽은 바람결에 흩날리고 창가로 스며드는 바람은 살짝 차갑지만 어쩐지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런 밤이면 우리는 자주 묻게 되죠. 내 삶의 봄날은 언제였나? 내 인생의 사랑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건가? 우리는 흔히 사랑을 젊음의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뜨겁고 격렬하고 때로는 상처 입는 경험을 거쳐야만 얻는 감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랑은 때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50살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순간 다시 찾아온 두근거림.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다시 뛰기 시작한 두근거림 가득한 이야기. 그 아름다운 여정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다시 시작된 설렘. 저는 올해 50살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이혼 후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입시학원의 원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텅 빈 학원 교실에서 홀로 커피를 마실 때면 문득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언제나 민우 엄마, 수진이 엄마, 원장님일 뿐이었죠. 여자로서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런 저를 모처럼 집 밖으로 이끈 건 오랜만에 열린 대학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한 사람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강의실 창가에 앉아있던 제게 언제나 시선을 보내던 준호.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도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나면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설렘과 호기심이 저를 모임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멀리 앉아있는 준호. 수많은 얼굴 중에서도 제 눈은 본능처럼 그에게 닿았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넓고 탄탄한 어깨는 예전보다 더 듬직해 보였고 잔잔히 번지는 온화한 미소는 그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손짓 하나, 웃음 하나에도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제 심장은 오래된 기억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아직도 이렇게 두근거릴 줄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눈은 그의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한마디 말조차 건네지 못한 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모임은 어수선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쉬움만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길 우연히 준호와 발걸음이 같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야, 집 방향이 같은가 보다. 같이 걸을래?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된 짧은 대화가 다시 이어진 인연의 첫 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짧은 안부 문자가 어느새 밤늦도록 이어지는 긴 통화가 되었고 밥 한번 먹자는 약속은 나를 설레게 했습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대학 시절처럼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고 저는 모처럼 마음 놓고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카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그 긴 세월이 단숨에 사라진 듯 금세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찾은 영화관. 어두운 극장 안 스크린 불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불쑥 그의 손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저는 놀라 손을 뺄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기보다 오히려 묘한 달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조금 멀리 가보자. 바닷바람 쐬면서 예전 얘기도 하고 싶어.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창가를 붉게 물들이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와인바. 붉은 와인이 잔에 차오르고 그 빛이 서로의 눈동자에 비치자 공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준호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사실 대학 때도 내가 강의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곤 했어.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땐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 못했지. 넌 늘 친구들 속에서 빛났고 남자 동기들한테도 인기 많았잖아. 나는 옆에 다가갈 엄두조차 못 냈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 묵혀둔 고백의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와인 때문인지 그의 눈빛 때문인지 제 심장은 폭풍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호텔에 들어섰을 때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로 깊이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까워지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숨결은 거칠어지고 입맞춤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한 듯 강하게 당겼습니다. 그 품에 빨리듯 안기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의 향과 그의 체온이 뒤섞이며 온몸으로 열기가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선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의 엄마도 학원의 원장도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한 여자 다시 살아난 정이었습니다. 창밖의 파도 소리보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어난 듯한 설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2부 현실의 파도 속에서 여행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는 잘 잤어? 라는 짧은 문자, 늦은 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전화 한 통.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밀고 다니며 이것저것 담는데 이건 무거우니까 내가 들게.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 어때? 네가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 맞지? 아직도 기억해?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마트 안에서 오가는 소소한 대화가 왠지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일상 같았습니다. 계산대 근처에 있던 아주머니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가 참 잘 어울리네요. 신랑이 참 잘생겼네.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부부처럼 보인다는 말 어쩐지 듣기 좋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의 생일.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생일인데 혼자 라면만 끓여 먹을 거야? 제가 웃으며 묻자 준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뭐 매년 그렇지. 그냥 하루 더 가는 거니까.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장을 봐서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재료를 꺼내고 익숙한 손길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불판 소리, 고소한 향이 집안에 퍼지자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이 집에 이런 향이 나는 날이 다 있네. 식탁 위에 생일상이 차려지자 준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이런 생일상 안에 떠난 뒤 처음 받아본다. 그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고마움,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홀로 견뎌왔을까. 그를 연인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겹쳐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움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함께 일하는 제 딸은 제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누굴 만나?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저는 결국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어. 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이제 와서 연애라니 우린 뭐가 돼?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엄마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아빠랑 헤어지고 우리밖에 없다고 해놓고. 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내 행복인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준호는 조용히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아이들 마음 이해해. 갑자기 받아들이긴 쉽지 않잖아. 조급해하지 말자.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산부 선택과 열린 결말. 시간은 흘렀지만 딸아이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서운함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비 오는 날 학원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도, 피곤한 제 얼굴을 보고 괜찮아 하고 묻던 목소리도 늘 한결같은 준호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 너를 많이 사랑하지만 또 다른 엄마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사랑 말이야. 너도 엄마가 불행하게 혼자 사는 걸 바라진 않지 않니?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꼼지락거리던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건 진심이야. 그런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아빠랑 헤어지고 우리만 보며 살았잖아. 엄마가 이제 와서 낯선 사람하고 행복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서운해. 딸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딸은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냥 행복해.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도 시간을 좀 줘. 완벽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딸은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딸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호와의 사랑이 영원할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준호도 나도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은 끝을 알 수 없기에 두렵지만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마음이 허락하는 순간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밤에도 따뜻한 파도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희와 준호에게 힘이 되는 댓글 부탁해요.